근데 이제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봉지 안에서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적은 상태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상품성도 떨어지고 거의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로 인한 그런 어떤 장애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죠. 야간에 이렇게 잠깐. 네. 다음은 이제 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에 있어서 지금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 개화 직전 개화기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세포 분열기. 근데 우리나라 통상 날씨가 3월에서 4월, 5월, 6월 장마 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보통 봄감음이 좀 심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시기에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토양이 사형토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비가 30mm 내외 비가 오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물을 주라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화 직전과 지금 개화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비가 이렇게 오지 않고 이런 시기에는 관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이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간다 그래도 한 10일 간격 정도는 시바르당 보통 30mm 비가 30톤입니다. 예. 그래서 적은 양은 아닌데 어떻든 물 관리를 하셔가지고 개화나 이런 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 장마 오기 전까지 그 가뭄 시기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만약에 가뭄이 지속된다 그러면 관수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고 신초가 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수를 하시면서 또 뭐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액비나 이런 부분을 또 가온에 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시면 이 관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장님은 이거 물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뭐 세포 분열기 때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 해서 네. 세포 분열 때는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개화 때는 물을 안 줘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당장 물을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십니다. 네, 개화 때는 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줘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밑거름을 겨울 전에 이제 퇴비를 살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나무 도장지들이 많이 생기고 하냐면 이 과원 바닥에 뿌려놓은 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장마가 오면서 비에 의해서 질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무에서 많은 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장지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밑거름이나 퇴비 살포하는 것들이 장마철 이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줌으로 해서 이 퇴비나 이렇게 바닥에 뿌려놓은 이렇게 유기질 비료들이 토양에 흡수됨으로 해서 나무의 수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을 살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좋은데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한다면 그 주기적으로 또 기상 날씨, 비 예보, 또 강우량 얼마나 내 지역에 어느 시기에 비가 내렸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강우량이 만약에 10mm 내외로 적게 왔다 그러면 그 부족한 양을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해주시면 나무 수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새 기상이 옛날 같지 않게 막 아침에 추웠다가 낮에는 막 한여름같이 더웠다가 막 그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복숭아도 좀 크기 전에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날씨들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할 만한 뭐 그런 건 없나요? 기상의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특히나 수확기 때 온도가 야간 온도가 이제 30도, 35도는 아니지만 열대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25도 이상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럴 때는 열매 자체가 나무에서 열심히 낮에 일을 했는데 그걸 과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호흡해서 소모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너무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일 내에서 이상 편습 현상이 나타나서 과일이 그 안에서 익어버리는 그런 비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기상 부분을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저녁에 바닥에 스프링클러로 살수를 5분 내지 10분 정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를 좀 낮춰서
예, 그렇게 해서 야간에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쨌든 나무가 호흡을 좀 줄이고 또 이게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나 이런 산물들을 과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년도에 조생종 특히 이제 그린왕도 같은 경우 네. 전년도 6월 초에 진짜 기온이 네. 저녁에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20도가 넘고 예. 낮으로도 건너 32도, 3도 이렇게 예. 그런 날씨가 보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린왕도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가 6월 한 20일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봉지 안에서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말 너무 적은 상태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상품성도 떨어지고 거의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후로 인한 그런 어떤 장애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죠. 야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프링클러 이렇게 좀 네. 관수해주고 이런 네. 차원도 효과가 그러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기온이 상승했을 때 과일을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제품들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우리 농가들이 쉽게 이제 관수 라인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밤에는 이제 관수가 주 목적이 아니라 토양의 표면 온도를 가온 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한 5mm 내외 적은 양을 표면을 적셔주는 정도 그 정도 해서 살포하시면 왜냐하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바람 불고 하면 금방 또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물 공급이 안 돼요. 이게 물 공급의 목적이 아니라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는 진짜 이 노력만큼 날씨도 좀 따라줘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농부가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10%입니다. 날씨나 기상 하늘이 도와줘야지 이 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좋은 날씨가 그리고 기상 여건이 되어서 정말 올해 복숭아 농가들이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좋은 현장 교육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